네,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 오셨고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이 표현하신 서운함, 그리고 같이 했던 윤미향 전 대표님이 떠나셨을 때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셨을 것 같은 그 불안감, 무엇보다 그 뒤에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도 아마 이 기장이 끝나고 나서 보실 텐데요,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태가 확전이 되면서 30년간 이 운동을 지켜오신 하늘나라에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이 운동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국내외 수많은 양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같이 연대했던 운동단체들, 모든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장문에서도 그걸 앞에 내밀었지만 거의 대부분 기자님들이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인 일본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에 의한 성착취, 세계사적인 성노예제도, 이 문제가 여전히 인정되지도 않고 규명되지도 않고 피해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하지도 배상하지도 않은 이 사태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 한국 분들이시죠 대부분,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접하는지 그걸 제가 사실 연구자 입장으로서 좀 보게 됐어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궈낸, 그리고 쌓아온 세계사적 인권 운동사를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이 운동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는가, 무엇과 대적해왔는가,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때 용감한 피해자들과 정말 몇 명의 헌신적인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이 운동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정말 알고 있나?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뭐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책을 한 줄을 읽었을까? 증언집을 정말 한 권을 읽었을까? 더군다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방해 세력, 그 세력과 같이 동조하여 이 문제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하고 국내 모든 운동가,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여러분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글을 쓸지가,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효과를 낳을지, 어떤 세계사적 의미를 가질지 진심으로 고민하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연의 이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20년간 이 문제를 연구한 활동가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운동은 개인의 운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여하고 헌신하고 기여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운동입니다. 전 세계 시민의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략하게나마 알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대표적인 의구심 재정이잖아요. 그것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한 페이지짜리 우리 활동의 재정 내용,
모금 내용을 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주로 30년간의 운동 역사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2019년도에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했던 것, 이를 기반으로 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감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가 오늘 이후로 다시 저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인용해서 나온다든지 그리고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신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력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밖에서 운동을 하고 연구를 했지만 안에 들어온 지 딱 오늘 2주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 성폭력 특별법도 없고 가정폭력 방지법도 없고 윤락행위 방지법 시대였어요. 과거사란 단어조차도 제대로 언급되지 관련 법안도 없었을 때입니다. 1990년에 정대협이 설립됐죠. 수유시위가 시작됐을 때 거리에서 우리 활동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한쪽에서는 민족의 수치라고 침을 뱉고 한쪽에서는 민족의 딸인데 끌려간 딸들에 대한 호칭을 써가면서 할머니들의 경험을 폄훼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 당연히 관심 없었고요. 일본 정부 당연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불과 한 명의 간사와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 연구자들 다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왔어요. 제가 2000년대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 외국에서 정대협의 활동가 100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3명의 활동가가 있더라고요. 상근장.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죄스럽고 안쓰럽고 죄송했습니다.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 활동가들에게. 그리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일개 시민단체가 그 많은 역경을 딛고 가장 큰 상대가 누굽니까? 일본 정부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온갖 획책, 일본 극우의 온갖 비난, 온갖 만행, 한국 국내의 극우, 그리고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 그 모든 걸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읽어가면서 뛰어넘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좀 상세히 제가 지금 정리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입니다. 지금 이 연대는 1990년 11월 16일에 설립된 이제 올해로 만 30년이 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업적과 활동을 승계하고 계승하고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취지와 활동을 이어받아 2018년 7월 11일 통합 출범한 재단입니다. 정의연은 일제식민주의, 군국주의, 가부장제의 산물인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가해국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며 역사 교육 및 추모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로 하여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고 무력 갈등 및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와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립 목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 그리고 지난 30년의 활동의 역사가 보여주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단체는 1990년대 초반에 정부가 지원법을 만들어졌을 때 해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를 단 한 줄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엔에서 이게 성노예제로 규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같이 동참하고 역사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분명한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의 무지, 침묵, 심지어 한국 국민의 비난, 폄훼, 낙인화를 뚫고 정대협은 1990년 가해국 일본 정부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당당히 맞서며 일제가 저지른 최악의 여성 인권 유린 행위이자 성노예 제도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 최초로 공론화하고 지금까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 세상에 나온 240여 명의 국내 피해자 그리고 그 외 전 세계 피해자들과 함께 생존자 복지 지원, 국내 연대 사업, 기림 사업, 교육 사업, 연구 사업, 장학 사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유지를 받들어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 적극 개입하고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을 놀랍게도 새롭게 써왔습니다. 비행기 값이 없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해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인권 소위에 누가 위원장이 된다 찾아가고 그분들을 만나고 간곡히 부탁하고 할머니들을 모시고 가서 증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셨나요? 이 가운데 여성인권 평화운동에게 당당한 주체가 되어주신 정말로 감사하게도 본인 스스로의 문제가 결국 구조의 문제라고 인식하신 우리 인권 활동가가 되신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집단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여성 인권 침해의 문제로 전시 성폭력의 문제로 개념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온 세계사적인 인권 운동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공감해온 수많은 국내 시민들의 지원과 연대와 사랑으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국내 증언활동을 지원하고 수요 시위를 지속하고 나비기금을 모아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세워 이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평화비를 건립해 결국 당사자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라도 이 목소리와 이 감정과 이 경험을 기억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30년간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사무처에는 저는 비상근 이사장이고요. 저희 상근을 하신 사무총장을 포함해 34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실무진은 총 9명입니다. 물론 저를 빼면 8명이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장님을 포함한 6명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 대적하기가 저희가 좀 힘겹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기도 버겁죠. 정의연 사업협약은 사실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9가지로 되어 있고요. 크게 피해자 지원 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저희의 핵심적 사업이었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피해국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머니들 만났을 때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모금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그 모금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국민 모금으로 되지 않는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추진한 게 첫 번째 법안입니다. 1993년에 만들어졌죠. 이 법안은 한번 개정되어 기념 사업까지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법안 재개정의 모든 활동을 주도한 것은 정대협이고 정의연이었습니다. 2019년 사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정기 방문 지금도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 기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의시위는 92년 1월에 당시에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한 시위로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 고베 지진 때 중단한 거 외에는 지금까지도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온라인 수요시를 진행하고 있죠.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한 번 제외하고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438차까지 됐어요. 첫 번째 수요시위에서 제기된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추모비, 사료관 건립, 교과서 기록, 교육 등 7가지 요구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참여한 건 7차 수요시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피해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의연이 주최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관은 여러 시민단체와 심지어는 개인들이 조직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 세계 시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감히 세대 간 연대 운동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 여성 인권 운동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요시위 참여 모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금액 작년 2019년 총 459만 9천여 원이고요. 해당 모금액은 수요시 진행에 다 사용됩니다. 그럼 진행비는 얼마냐? 연간 1억 1,000여만 원이 넘습니다. 1400자 수요시위와 관련된 예산은 기림사업에서 별도로 집행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림사업 행사로 하는 수요시위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네, 그건 예산이 따로 또 있습니다. 기림사업은 사실은 우리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남북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그들의 주체적 행동을 기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들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림 사업이 기림일뿐만 아니라 세계연대 집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동 평화상, 기로노 평화상 등을 통해서 이 정신이 계승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상은 당사자가 직접 5천만 원 이상씩 기부해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연대, 당연히 이 운동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국내의 다양한 시민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연대해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평화비 건립은 물론 일본의 역사적 왜곡과 부정에 대응하는 운동을 함께 해왔고요. 그리고 국내 정부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과거사에 여전히 피해를 입으신 그래도 말도 못하시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여러 시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관련 내용도 역시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반일 종족주의 등 역사 부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항하고 있습니다. 남북연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앞에 의미를 썼는데요. 이 운동의 처음 창립자인 당시 이화여대 사회과 교수님 이효재 선생님 그리고 윤종옥 선생님 두 분께서 이 문제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민족순환사 속에 여성의 피해와 고통을 핵심으로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분단 냉전 체제에 있다. 그래서 남북 간 여성들의 교류와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운동은 매년 통일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혹시나 무슨 왜곡될까봐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써주세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 간 여성연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역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국제연대입니다. 일본 정부 부인하고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당시에 활동가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 국제사회 가서 이 문제를 호소해야 되겠다. 91년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죠. 92년부터 유엔에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체도 국제활동이 뭔지를 모를 때 한국 정부도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갔습니다. 피해자들 모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외부에서 제기해줄 외부 국제단체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저희의 많은 재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한국 정부도 저러고 있고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저러고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미국 안에서 하는 운동, 국제사에서 하는 이 일본군 위안부를 무마시키기 위한 운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죠? 그걸 누가 대응하겠습니까? 정대협과 정의연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대에 공감하는 해외 시민단체들이 해왔어요. 자, 이 덕분에 결국 쿠마라 스와미 보고서, 개인 맥독을 보고서, 국제노동기구의 성노예제 규정,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 2007년 이후부터 지속된 해외 의회 결의안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군대에 대한 집단적 강간체제, 군대 성노예제, 전시 성폭력 등의 문제라고 개념을 세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국제활동 덕분입니다. 2019년 사업 역시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나비기금입니다. 나비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상징이죠.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피해자들에게 존엄과 인권을 되돌려드리는 상징입니다. 이 유지를 받아들여 2012년 세계 여성의 날에 김복동 기록용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여성들 도와달라는 유지를 받들어 나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다른 나라의 피해 당사자에게 손을 내미는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운동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운동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한 단계 승화시킨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콩고 민주공화국, 베트남, 우간다의 피해자, 개인 또는 단체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IS 피해자, 성노제 피해자, 팔레스타인 전쟁 성폭력 피해자, 나이지리아 무장단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 이거를 일개 시민단체가 할 일입니까? 자, 이 내용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면 또 베트남 얘기를 꼭 하시죠. 예, 당연히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왔고 이 문제를 역사 속에 알리고 우리 젊은 세대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베트남 나비 평화기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폭력 피해자들 돕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오신 한배 평화제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조사 사업, 물론 처음에는 증언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들 처음 만났고 증언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했고 그리고 정대협의 대표이셨던 정진성 선생님이 계십니다. 피해의 속성을 밝히고 교통의 성격을 규명해야 법적 책임을 밝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도 정의위원은 이 관련 연구조사를 직접 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자 네트워킹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는 것을 국가가 하지 않고 저희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유지를 받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젊은 세대를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장학금 운영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모금 사업이 있죠. 당연히 저희가 모금을 해야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어떤 특정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순수히 시민 모금으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 전 세계 시민들이 정말 1,000원, 2,000원 모아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반일 종족주의를 필두로 한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유튜브 기획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작업도 저희가 계속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오늘 또 이용훈 씨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이고요. 좀 길어졌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